감사 청구의 대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과 인천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고는 인천시장입니다. 자, 원고인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문체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에서 이러한 지원금 지급 행위가 부당한 지원 행위다라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2016년 문체부는 주민감사 청구가 국제대회 지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감사 청구에 대한 각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6조와 17조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연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에 근거해서 문체부에서는 이 지원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각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라고 하는 주민 감사 청구의 요건이 적법 요건인지 아니면 본안 심사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라는 조건은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감기관에 대해서 시정 요구 등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에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것이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그것의 그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에 관한 적법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각하 판단을 받은 경우에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사 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17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난 뒤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주민소송이 주민감사 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하려면 주민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법 16조에서 정한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정한 감사 결과는 감사기관이 감사 청구를 수리하여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내용 결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가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위법한 각하 결정 자체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각하 판단을 받았지만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관한 해석을 문헌주의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에 가깝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가 소송 제기의 적법 요건인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무의 처벌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나 주민소송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이를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적법 요건이라고 볼 경우에는 본안의 문제가 본안 전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까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 여부를 소송 제기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본안 판단에서 심리할 것이 맞다라고 본안 판단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각하 판단 주민감사 청구에서 각하 판단을 받은 경우에 주민감사 전체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부작위의 당부를 다투어서 위법한 조치나 부작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감사의 결과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이 주민소송의 중요한 전제 요건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법원은 주민감사 청구 전치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감사기관에게 스스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는 거지 이것이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주민감사 청구 전치 요건이 주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그대로 보시면요.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기관이 위법한 결정을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이례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요청과 주민감사 청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보아서 주민감사에 위법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 청구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는 감사기관이 감사를 지연하는 경우에 그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입법자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을 것을 적법 요건으로 보지 않았음을 뜻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